안녕하세요. 견쇄관절 쪽의 통증은 제가 어떤 사람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쇄골은 거상이 돼야 되고 견갑골은 상방회전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동작이 같이 일어나야 견쇄관절의 불안정성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거근이 너무 강해 가지고 상방회전만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견쇄관절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부승모근만 너무 강한 사람도 쇄골이 거상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견쇄관절이 자꾸 스트레치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균형 있게 발달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부승모근을 강화시키는 슈러그 같은 동작 있죠. 발을 넓게 잡고 상부승모근만 강화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상부승모근이 강화되면 쇄골은 계속 거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맞게 상방회전이 같이 일어나줘야지만 견쇄관절이 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상방회전이 안 생기는 상태 혹은 덜 생기는 상태에서 계속 그 운동을 반복하면 견쇄관절이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절랑을 스트레칭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그 월슬라이드를 같이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황철순 선수 운동 라이브 하시던데 그걸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거 보다가 들어왔는데 황철순 선수 몸은 진짜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상부승모근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전거근이 약하거나 혹은 둘 다거나, 이 둘 사이의 밸런스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둘 사이의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운동이 뭐냐 이거죠. 헬리니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밸런스를 맞춰가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거근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월슬라이드 말고 전거근만 강화시키는 푸시업 플러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월슬라이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범위에서만 팔을 드는 거 말고 제가 올려놨던 루레이즈 같은 팔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좋겠죠. 풀업 할 때 왼쪽 견갑골이 더 많이 빤다고요? 견갑골을 어떻게 빨아요? 후방 락킹 좋죠. 후방 락킹은 많이 시킵니다. 견갑골 움직임하고 상완골 움직임 만들 때도 많이 시킵니다. 근데 헬스 하는 사람들한테 후방 락킹 그냥 움직임을 약간 이해하는 정도? 부하를 강하게 많이 드는 사람들한테 후방 락킹이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센터요? 센터 운영할 생각은 있죠. 회전근개 운동은 제가 월슬라이드에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해놨거든요. 물론 전거근이 약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거근이 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월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회전근개 운동을 조금 더 강하게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후흉근 마사지 다음에 해야 되는 하부승모근 강화 영상이요. 그 영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콩볼을 놓고 옆으로도 벌리고 대각선 위로도 벌려 올리잖아요. 벌려 올리는데 그 상완골을 최대한 외회전한 상태에서 팔을 약간 멀리 보내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이 상완골의 외회전이 풀리면 안 돼요. 상완골의 외회전을 최대한 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회전이 풀린다 그러면 대흉근의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공이 대흉근을 누르고 있으니까 대흉근의 문제일 거고, 대흉근의 뻣뻣함도 사실 팔 드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그 외회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끝까지 들어 올리다가 외회전이 풀리는 시점까지만 올려야 돼요. 거기서 더 올리면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되면서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 통증이 우리가 이 헬스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Y 레이즈 할 때 그걸 잘못하면 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올리다 보면 이제 외회전을 유지한 상태로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소흉근이 계속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외회전을 걸면 스카풀라, 견갑골도 약간 후방경사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후방경사 되면서 팔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후방경사를 이제 만들어낼 때 이 소흉근이 늘어나면서 하부승모근도 같이 수축을 하는 거죠. 이 팔이 약간 내 몸보다 약간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보다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하부승모근이 그때부터 강화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Y-레이즈는 내 몸보다 뒤쪽으로 보내는 분을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팔을 170도 이상 들어 올렸을 때부터 그 하부승모근이 그때부터 강화되는데, 아령을 안 들고 맨손으로 해도 그 엎드려서 팔을 내 몸까지 들어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한쪽 발목이 외회전으로 돌면서 밀린다고요? 레그 프레스 할 때 한쪽 발목이 외회전이 돌아가면서 발목이 외회전이 돌아간다. 밀 때 말하는 거죠.
발목이 왜 회전되려면 무릎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괜찮을까요? 무릎이 안 벌어지고는 발목이 왜 회전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면 보통은 이 내회전 되려고 할 텐데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릎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게 발목은 바깥쪽으로 같이 돌아가겠죠. 무릎이 왜 벌어지냐인데 보통 고관절 가동 범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발목의 가동 범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 하체 운동할 때 골반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혹은 풀 스쿼트 할 때 양쪽 무릎 높이가 다르다는 거는 발목 아니면 고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간지님이 말씀하시는 힙 힌지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카프죠. 하태 삼두근이랑 아킬레스 텐던이 이제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종고를 앞으로 밀어버리죠. 어쨌든 그래요. 이제 뭐 대퇴직근이 남들보다 겁나 단단하다. 그럼 그게 뻣뻣하다는 거거든요. 뻣뻣. 이제 대퇴직근이 너무 뻣뻣해도 니플렉션, 무릎 굴곡이 최대한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 또 무릎이 벌어진다거나 뭐 그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목 가동성의 문제라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던 테이핑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카프레이즈 있죠. 카프레이즈를 올라갈 때 집중하는 것보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끝까지 내려오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대구 사람님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 범위에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충돌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죠. 이제 상완골만 전방 활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관절도 전방 활주가 있어요. 고관절 전방 활주도 있는데 그게 이제 충돌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거죠. 고관절 찝힘. 카프레이즈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카프레이즈를 할 때 이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거는 구심성 수축이고 천천히 내리면서 내려오는 거는 원심성 수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심성 수축을 통해 가지고 이 카프를 조금 늘려주는 거예요. 고중량 하이바,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답글을 드렸는데 T1에서 T4가 하이바 스쿼트를 할 때 왜 찌릿해질까요? 흉추 후만이 있나? 리님? 흉추 후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바 스쿼트를 딱 잡았는데 그 상부 흉추 부위가 과하게 굴곡이 되는 거야. 혹시 그런 걸까? 혹은 아니면 일자등이 있는 상태에서 하이바를 딱 걸어버리면 상부 흉추가 더 신전되면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몸을 봐야 어떻게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레그 프레스 할 때 두 발의 위치가 안 맞다. 레그 프레스 할 때 두 발의 위치가 안 맞는 거는 골반의 회전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 있다는 거는 제가 그냥 그것만 듣고는 오른쪽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 그러니까 전방 경사가 돼 있고 왼쪽 골반은 후방 경사가 돼 있으면 왼쪽은 뒤로 돌고 오른쪽은 앞으로 도니까 몸통 전체가 회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른발이 약간 앞쪽으로 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오른쪽 골반이 높고 왼쪽 골반이 낮아요. 그리고 왼쪽 골반 낮은 쪽에 체중을 더 많이 실리겠죠. 뭐 운동을 계속하면 뭐 어느 쪽이든 통증이 자꾸 생기겠죠. 보통 낮은 쪽에 통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높은 쪽에 통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스쿼트 하는 도중에 어느 일정 각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엉덩이가 한쪽으로 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풀 스쿼트로 앉게 되면 무릎 높이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몸을 보면서 혹은 제가 손으로 직접 측정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데, 이게 온라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증상을 말하면 저는 그 증상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아마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일리 있는 말이에요. 문성재님, 불균형은 누구나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있죠. 저번에 라이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를 계속 앉아서 지내오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왼팔 오른팔의 차이 때문에 혹은 어떤 직업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잠자리의 버릇, 뭐 앉는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점점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풀 가동 범위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더부하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너무 많이 쓰고 왼쪽을 적게 쓴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한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좀 아니죠. 양쪽으로 같이 하는 운동을 해도 이제
강한 쪽이 더 빨리 들리고 약한 쪽이 더 늦게 들리면 불균형은 더 심해져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는 피뚜루님 같은 분들 보면 당기는 등 운동하는데 좌우가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면 불균형이 훨씬 더 심해지죠. 그래서 처음 운동을 하시는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저는 될 수 있으면 가동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자기만의 스킬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테크닉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부상을 안 입고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제 근육들을 뻣뻣하게만 만들어 버리니까 가동 범위를 끝까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끝까지 내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뭐 어깨 씹힘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끝까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또 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했다가는 보디빌딩을 해보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또 뭐 이런 말을 하냐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가져가면 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운동을 조금 건강하게 혹은 조금 더 길게 관절까지 좀 오래 쓸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고부하에 조금 미련을 버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물리치료사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동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풀업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일자바를 만약에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해서 잡고 풀업을 끝까지 하면 그러니까 팔을 끝까지 들어버리면 데드행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 데드행 동작. 이 상완골이 더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내회전 되면서 이 견갑골도 같이 앞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동작이거든요. 사실 이 동작이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뉴트럴로 잡고 끝까지 펴자는 거죠. 그러면 뉴트럴로 잡은 상태에서는 팔을 끝까지 펴고 매달려 있어도 데드행이 안 나옵니다. 거상만 나오지. 근데 뉴트럴로 안 잡고 앞쪽으로 보게 잡는 이 그립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립으로 잡고 풀업을 딱 끝까지 내려버리면 완전 이완을 해버리면 데드행이 나오는 거죠. 그게 좀 위험하죠. 상완골을 오버그립 상완골을 외회전 시켜놓고 전완만 앞을 보게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관절을 부수는 동작이죠. 왜냐하면 우리 관절은 수직부하 혹은 굴곡과 신전 여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관절이나 관절 연골들은. 근데 압박이 된 상태에서 회전이 걸리는 동작, 이 회전이나 혹은 전단력이 걸리면 관절은 쥐약이란 말이죠. 근데 풀업을 한다고 이제 힘을 꽉 줘서 체중을 다 바친 상태에서 이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회전이 발생하면 관절이 아작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모든 운동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할 때도 고관절을 막 외회전 시키면서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냥 굴곡과 신전만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랩풀이든 풀업이든 똑같잖아요. 그게 뭐 닫힌 사슬 운동이든 열린 사슬 운동이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스쿼트 할 때 고관절을 자꾸 외회전 시키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릎이 박살나요. 무릎이 박살나거나 고관절이 박살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쿼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고관절 씹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풀 스쿼트를 못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헬스를 점점 더 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기능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을까? 광배근의 진짜 기능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광배근이 왜 필요할까? 어떤 기능을 할까? 저는 그냥